성공취업 엑스파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면접 유형에 대해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한 번 더 구체적인 또 PT 면접, 토론 면접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시청해 주시고 꼭 성공 취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형별 면접 전략 두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는 개별 면접하고 집단 면접에 대한 좀 소개를 드렸는데, 그리고 면접관에 대한 소개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세부적인 면접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릴 테니까요. 또 잘 들어주시고 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면접 유형을 알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면접 유형을 알면요, 철저한 준비가 가능하다. 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아무래도 유형별로 대처하는 방안들이 좀 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준비를 하는 거에 따라서 면접을 더 잘할 수도 있고 또 그 면접에 당황해서 답변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오늘 보시는 내용들은 PT 면접, 토론 면접, 그리고 상황 면접까지 크게 세 가지 면접으로 얘기를 드릴 겁니다. 더 많은 면접에 대한 내용이 있겠지만 또 공통적으로 좀 많이 쓰이고, 그리고 PT 면접이 또 변화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드릴 테니까요. 잘 기억해 두셨다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PT 면접을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PT 면접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PT의 유형은 앞에 보시는 네 가지만이 아니라 더 많은 유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간략하게 일단 네 가지 정도로 모아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PPT 유형. 말씀드리는 것처럼 PPT를 만들어서 제출해서 그 화면을 띄워놓고 제가 지금 우리 시청자께 강의하듯이 이렇게 강의하는 형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또는 전략 이런 것들을 발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판서 유형입니다. 판서를 하는 방법인데 여기서도 또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게 있네요. 자, 만약에 제가 여기가 지금 칠판이라고 생각하고요. 판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판서를 다 하고 면접관한테 PT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판서를 하면서 PT를 해야 될까요? 네, 정답은 후자입니다. 판서를 다 쓰게 되면 예를 들어서 6줄을 쓴다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서론을 씁니다. 서론 1번, 2번 이런 식으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럼 면접관은 당연히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판서를 하실 때는 내가 어떤 내용들을 쓸 것인지 키워드를 좀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시고 그 키워드를 활용하시는 방안으로 작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판서를 쓰다 보면요, 글씨체를 못 알아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평상시에도 칠판에 글을 써보시는 연습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노트북을 활용하지만 아직도 뭔가 회의를 하거나 어떤 자료를 만들거나 또는 이렇게 순서를 정하거나 아이디어 생각할 때는 펜을 들고 글을 다시 쓰고 나름대로 그림도 그려보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시청자께서도요, 그냥 면접에 대한 준비를 하실 때 가만 계시지 마시고 글로도 써보시고 그리고 칠판에도 직접 써보시면서 발표하는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발표 유형이 있네요. 쉽게 말해서 제가 어떤 주제를 받아서 그 발표할 내용들을 처음에 막 머릿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리를 한 다음에 그 정리된 A4 용지를 면접관에게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발표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업에 따라서 조금씩 이름은 비슷하지만 하는 형태들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 점은 머릿속에서 기억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자, 발표를 할 때는 서론, 본론, 결론에 대해서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으셔야 되겠죠.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게 뭐지? 이게 어떤 순서였지? 머리가 뒤죽박죽 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기억하시고 발표를 하실 때는 다른 것보다도 내 머릿속에 넣어놓고 준비를 한다. 즉 20분의 시간이 주어지면요, 제발 남은 5분 정도를 남겨서 15분 동안 발표 준비를 하시고 5분 정도는 발표 연습을 그 자리에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지 유형이 있네요. 전지가 2장을 주는 데도 있고 1장을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 A1 크기를 주는 데도 있고 A1보다 작은 크기를 주는 데도 있고 A0 크기를 주는 데도 있고 큰 전지를 주는 경우에는 뭐 잘라서 쓰는 것도 가능할 수 있는데 꼭 뭐 여기서 잘라서 쓰라고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잘라서 쓰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런 걸 뭐 잘라서 쓰시거나 자르거나 하실 때도 꼭 그 진행자분께 여쭤보시거나 면접관분께 여쭤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여쭤보시고 이렇게 해도 되겠는지 이렇게 활용하겠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임의대로 선택하셔가지고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네 가지 유형 있는데 그 유형을 어떻게 발표를 하는가, 또 주제는 어떻게 주어지는가, 이게 좀 궁금하실 수 있을 텐데요. 자, 이렇게 될 것 같네요. 주제는 이렇게 사전 주제를 미리 우리가 이런 주제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거기서 선택을 하십시오 라고 사전 주제를 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바로 주제를 주는 경우. 현장에서 주제를 주는 경우라면 그 시간까지도 할애해서 주다 보니까 물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주실 거예요. 그러나 뭐 그게 30분이 됐던 40분이 됐던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의외로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자리에서 택을 해서 하나 가지를 선택해서 이야기하는 케이스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PT의 어떤 자료가 될 수 있는 것도 자료집을 주고, 그리고 그거를 풀어서 현장에서 얘기해야 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검색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핸드폰으로 검색을 해서 그 검색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핸드폰으로 검색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왜? 만약에 산업에 대한 정보를 줬어요. 근데 핸드폰을 검색한다면 지금 단순하게 그 산업에 대한 조사를 빠르게 해서 그걸 가지고 답변하는, 준비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사전에 관심도가 없다가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좀 방향을 전환하는 경우들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핸드폰을 활용할 수 없이 바로 자료를 주고 자료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그 점을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한번 볼까요? 짧게는 20분을 주는 경우도 있고 20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지원자들도 어떤 걸 할 줄 모릅니다. 어느 한 장소에 PT에 대한 주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가셔서 그 주제를 보시고 그 주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그 자리에서 갖고 바로 들어와서 면접을 진행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럼 결국엔 시간이 굉장히 짧을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시간을 넉넉하게 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40분을 주거나 1시간을 주거나. 넉넉하게 시간을 주는 이유는 그만큼 정확하고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좋은 답변을 하기 위한 준비를 좀 넉넉하게 주는 거죠. 자, 그런데 시간이 40분이다, 50분이라고 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으니까 뭐 그때 준비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오시면 안 됩니다. 그 40분, 50분이 전지를 주는 시간이라고 해볼까요? 전지로 작성해서 발표하는 면접이다. 자, 그러면 전지를 작성하는 시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따로 주시나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40분 안에 전지를 작성하는 시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지 유형으로 PT를 발표하신다면 제 생각에는 생각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한 20분 정도 가지시고요. 그리고 그 정리된 부분들을 옮겨 적는 거. 어차피 우리가 전지에 작성을 해야 되니까 옮겨 적는 시간 한 5분 정도에서 10분 정도도 빼놓으셔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발표하는 부분도 연습하는 것도 빼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이 산업이라든지 이런 정보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두시지 않으면 이렇게 그 PT 면접에서 답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점을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어느 곳은 3분 아주 짧게 주기도 하고요. 어느 곳은 20분 이상을 주기도 합니다. 즉, 그거는 PT의 어떤 주제, 그리고 기업에서 추구하는 방안에 따라서 또 다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뭐 기술 면접을 본다. 그러면 면접 시간 같은 경우에 20분을 주고 나머지 시간을 Q&A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만큼 면접이라는 것 자체가요,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해서 사전 준비가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 엑스파일을 계속 보셨던, 송곡철 엑스파일을 계속 보셨던 아마 우리 시청자께서 분명 아실 거예요. 뭘 아시냐? 산업에 대한 것도 강의가 굉장히 많았었고, 뭐 직무에 대한 것도 많았었고,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PT 면접 전에 보시고 활용할 거, 어떤 자료들을 찾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걸 꼭 좀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PT에는 좀 들어갔을 때부터 마무리까지 하나의 유형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네. 첫 번째는 도입입니다.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뭐 인사를 하겠죠.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홍길동입니다. 지금부터 성공 취업 X 파일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다면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게 어떤 오프닝이라는 게 없이 시작되는 PT 면접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권해드리는 방식은 먼저 인사하는 건 똑같아요. 뭐 안녕하십니까, 어느 분야에 지원한 지원자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하라고 한다면 그 이야기를 하시고 인사를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PT 면접을 할 때 세 가지만 확실하면 PT 면접 1등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PT 면접 땡땡에 대해서, 전략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한 줄 피할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는 오프닝을 제시해 주는 것도 좋겠죠. 즉, 발표 전에 내가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키워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요약을 해서 처음에 어떤 거를 얘기하고자 한다는 거를 말씀해 주시면 좀 기억에 많이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주제를 제시해 주고요. 그리고 본론에 들어가서 기본적인 목차 설명도 해주실 거고 본론에 대한 얘기도 해주실 텐데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될 것. 시간이 길지 않은 PT라면 서론은 뭡니다. 또 서론의 1번은 뭐, 2번은 뭐, 3번은 뭐고 그 다음에 본론에서 1번은 뭐 이런 목차를 자세하게 설명하게 됐을 경우에 시간이 너무 많이 뺏길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즉, 말씀을 하실 때 이게 시간이 길지 않다라고 한다면 목차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론, 본론, 결론 이런 키워드가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그 다음 본론에 좀 더 집중을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에 가서는 마지막 클로징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것으로 면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딱 끝내시는 것보다 이것으로 면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회사에 들어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내가 하고자 했던 부분에 대한 노력이라든지 아니면 나의 간절함, 아니면 나의 강점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신다면 아마 면접자들이 봤을 때, 면접관들이 봤을 때, 우리 지원자는 조금 더 들어오고자 하는 절실함이 있구나. 또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본인의 강점까지도 이렇게 어필해서 기억에 남길 수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점을 좀 기억해 두시고 준비를 하셔야 면접 때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꼭 또 제시해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보시는 도표 같은 겁니다. 텍스트로 글을 작성하시는 경우도 많으신데요. 텍스트가 너무 많게 되면 어떤 느낌이냐? 자, 텍스트 보고 읽으시면 됩니다의 느낌이지 저 텍스트를 보고 지금 본인이 막 읽어주고 있는 듯한 느낌? 이런 느낌이지 제가 PT를 하기 위해서 저한테 집중해 주세요. 이런 느낌이 잘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즉, 세그멘테이션 시키는 건데요. 세분화를 시켜주는 거죠. 어떤 대주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취업 방안이다. 그러면 방안에 대해서 A가 대주제면 거기에 대한 면접 전략이 B, 그다음에 서류 전략이 C다. 그러면 B-1은 면접 전략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또 할 것인지. 즉, 도식화 시켜주는 게 중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그겁니다. 도식화를 시켜서 조금 더 시각적인 효과를 주자. 그리고 시각적인 효과로 한번 이 내용을 본 다음에 저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한테 집중을 시키는 거죠. 저한테 집중시키기 위해선 다른 게 아니라요. 제가 어떤 이 도표를 딱 했을 때 하나하나의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잘 얘기했으면 거기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가 있겠죠. 자, 뒤에 세부적으로 규모, 이익률, 그다음에 국내, 국외 이거는 하나의 어떤 내용에 대한 예시를 넣어 놓은 건데요. 결국엔 제가 생각하는 기획자, PT를 기획자들이 많이 하니까 기획자의 입장에서 PT를 한다, 평가한다 라고 생각하면요. 다른 게 없을 것 같아요. 바로 뭐냐면 이런 도식화를 시켜서 잘 보여줄 수 있는 거. 100장짜리 텍스트를 한 장으로 만들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획자. 즉,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20몇 년의 경험, 10몇 년의 경험, 30몇 년의 경험, 40몇 년의 그 경험들을 함축적으로 10장이 됐던 15장이 됐던 아니면 전지에 한 장이 됐던 2장이 됐던
거기에 그 주제에 맞게 또 녹아내려 들을 수 있게 설명해 주는 것.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PT는 도식화시키는 거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가지 좀 설명을 드릴 만한 게 또 평가표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평가표는 뭐 인터넷에서도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 평가표입니다. 자, 보시면 크게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주제에 대해서 분석을 잘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분석하느냐, 즉 분석력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제에 대한 이해도 챙겨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근거에 대한 분석. 즉 내가 여기다 제시하고자 하는 어떤 근거가 잘 분석이 되어 있고 잘 제시가 되느냐 이건데요. 그 분석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실 게 좀 필요한 게 사례적인 측면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는 통계적인 측면이 필요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인터넷을 쓸 수 있다면 통계 부분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는 곳들을 꼭 찾아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 전략 분석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제 나의 생각들을 넣을 텐데 그 생각들을 넣었을 때 정말 내가 얘기하는 전략대로 설명을 하고 그 추가 전략도 있는가? 이것도 중요할 수 있어요. 만약에 제가요, 전략을 1번 전략, 2번 전략, 3번 전략을 세웠습니다. 자, 그러면 1, 2, 3 중에 우선순위가 되는 건 뭘까요? 그렇죠. 1번이 되겠죠. 아닙니다. 저는 뭐 마지막에 스타처럼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걸 세 번째 다룹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의 가장 중요한 게 1번으로 나오니까 1번을 그런 주제로 놨을 때 거기에 대한 추가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홍보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홍보 방안 필요했을 때 저 생각은 SNS를 활용한 온라인 뭐 바이럴 마케팅이나 또는 오프라인 마케팅은 이런 게 필요하다. 온라인, 오프라인만 구분해서 설명하고 끝났습니다. 그럼 거기서도 온라인에 대해서 그러면 온라인에 고객층을 어떤 층으로 하면 더 좋을지, 또 온라인에 대해서 블로그로 활용하면 더 좋을지, 아니면 어떤 영상의 광고로 활용하면 좋을지, 그런 세분화된 것들을 더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표시가 되어지는 대주제의 전략과 또 세부적으로 전략, 그리고 즉 발표 준비하기 전에 연습을 할 수 있다면 어떤 질문들이 나올지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수 있겠죠. 그 점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PT 면접에 대한 얘기를 쭉 드렸는데요. PT 면접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만큼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런 노력이 있어야지만 PT 면접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내용은 토론 면접이에요. 토론 면접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좀 이렇게 한번 네 가지로 한번 나눠볼까요? 역할 부여를 해주느냐, 하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케이스를 주느냐, 주지 않느냐. 쉽게 말해서 한번 이런 거 해볼까요? 사형제도에 대한 뭐 폐지냐 또는 폐지가 아니냐. 그랬을 때 그냥 뭐 찬성 반대를 하고 싶은 걸 하세요라기보다 자, 오른쪽에 계신 분들은 찬성을 하시고요. 제가 봤을 때 왼쪽에 계신 분들은 반대를 하십시오. 이렇게 찬성과 반대를 아예 지정해주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내용 자체가 지금과 같이 그냥 지정을 해놓고 어떤 논리적인 부분만 이야기하는 토론적인 측면이면 우리 찬성에 대한 부분, 반대에 대한 부분, 거기에 대한 자료 조사를 잘 하셔서 근거를 제시하는 게 중요할 수 있는데 근거 또한 아까 얘기해드렸던 사례, PT에서 나왔던 사례처럼 사례를 좀 최대한 활용해서 제시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찬성이지만 반대의 입장도 잘 귀 기울여서 들으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찬성과 반대. 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주제는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서 찬성하십시오, 반대하십시오. 생각할 수 있는 시간 20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막 이제 시간을 두고 생각하고 정리를 합니다. 자, 지금부터 20분 동안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라고 토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면접관을 돌면서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지, 몇 번은 참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논리적인 답변을 하는지, 감정은 섞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갑자기 자, 20분 지났네요. 토론 마치겠습니다. 찬성, 반대 바꿔서 토론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찬성과 반대를 바로 바꾸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면접을 한다? 이거는 정말 쉽지 않겠죠. 그래서
찬성이라고 할지라도 반대측의 입장에 대한 생각들을 잘 정리해 두시는 게 중요하고요. 반대쪽인 입장에서도 찬성에 대한 생각들을 잘 정리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면접을 보다 보니까 많이 실수하시는 게요. 자, 제가 어떤 분께 질문을 드렸어요. 예를 들면 반대쪽 3명 중에 가운데 분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거기에 답변을 했어요. 근데 그 답변이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달라요. 네. 그리고 제가 또 반박을 해야 될 부분이 생겼어요. 그래서 또 제가 반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두 분만 지금 토론을 진행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말을 잘한다는 평가보다는 아, 이 친구들 둘이서만 이렇게 하네. 예, 토론이 어떤 팀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옆에 있는 지원자가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네. 오히려 독단적인 느낌을 줄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을 피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토의 토론이 있거든요. 자, 토의 토론 같은 경우에는 토의와 토론을 같이 접목을 시킨 거라서 어떤 주제를 주고 나아가야 될 방향, 여기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느냐, 좋지 않게 생각하느냐, 그거에 대한 얘기도 나누고 그다음 방향에 대한 설명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다른 거 말고 토의다 보니까 어떤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사회자가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사회자가 있을 경우에 대한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사회자가 되면 플러스 알파 점수를 받으실 수도 있어요. 잘했을 경우겠죠, 물론. 네, 사회자가 됐을 때는 본인의 의견도 제시하실 수 있고요. 찬성해서 너무 길게 얘기한다, 반대해서 너무 길게 얘기한다, 그럼 그 얘기를 막아주실 수도 있고, 그리고 얘기를 정리해 주고 그다음에 참석층에서 얘기를 안 했던 친구들, 면접자들, 또 반대쪽에서 얘기 안 했던 면접자들을 참여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 점도 기억하시고 사회자를 하셨을 때 좋은 결론과 또 전체적인 참여를 잘 유도하시면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회자가 없다 하더라도요, 충분히 여러분들도 참여시킬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반대쪽 측의 3번 지원자가 제가 봤을 때는 발언권이 별로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죠. 찬석 쪽에서 A라는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반대쪽에서 발언권이 별로 없었던 C 지원자께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죠. 결국에는 이 방식을 통해서 참여시킬 수도 있다. 이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좀 크게 평가표를 보면 또 3가지 정도가 나와 있네요. 논리와 설득. 설득을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시청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말을 조금만 해도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정확하게 이해시키는 사람이 설득을 잘하는 사람이지 않나, 말을 잘하는 사람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논리적으로 설명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방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사례나 근거를 제시해 준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만큼 그 제시를 했을 때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커뮤니케이션. 네. 적극적이고 협조적이고 유연하고, 예를 들면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의견이 다르다고 너무 욱하셔가지고요, 확 달려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너무 감정 싸움이 될 수 있으니까 좀 피하시는 게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청하는 거 굉장히 중요할 수 있죠. 경청 잘 하셔가지고 메모 하시는 습관도 좀 잘 가지고 계시고, 메모장 같은 거나 또는 혹시 그 사전에 적을 걸 받을 수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에 질문 한번 봐볼까요? 네. 편의점에서 캔커피를 구매한 고객이 커피를 마시고 병원에 갔대요. 근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다. 그래서 변상을 해달라. 병원비를 달라. 이런 상황이다. 그런데 밑에 보니까 커피의 유통기간은 지나지 않았네요. 즉 이거는 어떤 편의점에서 관리를 하는 지원자들에게 나올 수 있는 상황 질문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참 어렵죠. 두 번째 질문 한번 봐볼까요? 다른 직원이 어떤 실수를 하고 잠깐 자리를 비웠어요. 그런데 고객들이 주변에 아무도 없고 제가 있으니까 저에게 와서 막 불만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답변하실 건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즉, 상황 면접은 어떤 상황을 주어지고 그 상황에 대한 예측을 대답하는 답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경험이 없으면 답변하기가 굉장히 힘든 면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게,
예측만 하는 게 아니라 유사 경험을 답변하면 좀 더 이해가 높아질 수 있고 답변이 더 차별화될 수 있다. 자, 예를 들면 아까 편의점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아니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고객이 왔는데 다른 그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한테 불만이 있어서 제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직원 없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상황이다. 아르바이트를 해봤다 또는 다른 경험을 해봤으면 충분히 그거를 과거의 경험으로 먼저 경험 있는 사람에게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과거에도 제가 그와 비슷하게 아르바이트를 할 때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직원으로 인해서 제가 컴플레인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 이런 부분을 잘 해결했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이렇게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상황 면접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는 예측을 하실 때 거의 비슷한 답변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든 해결하겠다 아닐까요? 그러면 그 해결하겠다가 비슷하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해결해 봤던 경험, 그 해결해 봤다를 제시한다면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질문이 많아요. 네, 좀 쉬운 거 한번 해볼까요? 가장 잘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 누굽니까? 저는 잘난 체 하는 사람은 싫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 직장 상사이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와, 이런 얘기가 나오면 당황하겠죠? 결국엔 잘 맞지 않으면 퇴사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건가요? 당연히 그건 아니시겠죠? 어떻게든 맞추겠다라고 하실 텐데 그러면 그 과거의 경험에서 이렇게 성격이 안 맞았던 잘나지 했던 동아리에 선배가 있는데 또는 같이 아르바이트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제가 충분히 잘 맞춰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맞춰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주어지는 건 굉장히 다양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상황에 대한 경험들을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수 있고 그런 유사 경험들을 찾기 위해서는 본인들의 경험들을 정리해 놓는 게 중요할 수 있겠죠.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앞으로 내가 이런 상황이 주어지면 이렇게 대처를 해나가야지 이런 얘기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황 면접은 과거에 대한 경험부터 정리하는 게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PT 토론 그리고 상황 면접까지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거는 그냥 강의만 듣고 끝내시면 절대 안 되시고요. 꼭 그런 교육센터라든지 아니면 면접을 경험할 수 있는 경험들을 꼭 활용하셔가지고 성공 취업에 한 걸음 더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